네, 참 그룹핑을 제가 HTS에 하곤 하는데요. 제가 650선 돌파했을 때 그날 강세 종목이 뭐였는지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했던 이유가 2008년도에 시작됐던 그 강한 음봉들을 모두 메우는 시점이 650선 회복하는 시점이었거든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박스권 돌파 때 어떤 종목이 강했나? 바로 산성 LNS와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오늘 장에서도 680선 돌파에서도 그들 종목들 주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에 대해서 또 스토리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우 차장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 정말 화창한 금요일입니다. 날씨도 좋고 지수도 정말 잘 가고요. 네. 지난번에 스토리 들려주셨던 주식 중에 또 네오팜 상당히 오늘도 잘 가네요. 네. 네, 10%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화장품주 가운데서 상승폭이 큰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래요. 네오팜도 그렇지만은 전체 사실 지금장이 화장품이라든가 제약바이오라든가 이쪽이 거좀 이쪽 종목이 아니라면 좀 박스 변동이라든가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도 이제 많이 눈에 띄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쨌든 화장품이라든가 그러나 제약바이오는 그동안에 원체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못 올랐던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을 이제 말씀드려야 해요. 일단 더 예뻐지고 이제 멋져지기로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소비 어떤 뭐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바이오라든가 제약주, 화장품 관련주들 얘들 상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 이들은 대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지지부진한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조용히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와주신 종목이 일동제약이라고요. 네, 일동제약도 사실 지난해 화장품주로 한번 움직였었죠. 고유의 리프팅, 앰플 때문에요. 네, 그렇죠. 네. 작년에 이제 고유 리프팅 앰플을 출시를 하면서, 이게 작년 9월인가요? 홈쇼핑에서 7회 연속 매진을 하면서 그때 한번 인기를 끌었던 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작년 4분기 실적을 본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실적과 연관시킨다 그러면은 좀 무리는 있겠죠. 조금 더 이것이 인기를 끌고 매출 비중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그럴 만한 의상은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어쨌든 리프팅 출시 이후에 지속적으로 또 관련 제품의 어떤 출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로나민골드로 좀 유명한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나 아로나민골드는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역사가 긴 그런 약품인데, 실적 자체는 좀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성장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이제 작년도 고유 리프팅 출시 플러스 올해 이제 비만 치료제 벨빅이라는 제품을 2월달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는 시류는 비만 치료제라든가 이것도 역시 이제 날씬해지고자 하는 어떤 욕구, 이거 미용과도 좀 연관되는 그런 쪽이죠. 화장품도 그렇고 충분히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벨빅이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다고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비만 치료제가 사실 최근에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약간 하향세를 보였었죠. 근데 비만 치료제가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약간 좀 정체됐거나 좀 판매가 부진한,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 일단 비만 치료제 중에서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과거에 비만 치료제, 요게 심장계 질환 쪽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2010년경에 퇴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좀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인데, 이 벨빅이라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물론 부작용이 없진 않아요. 그러나 기존의 제품보다 부작용은 훨씬 적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효과는 훨씬 더 큰 제품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들 반응도 괜찮은 편이고요. 네, 뭐 소비자들 반응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당일날은 이제 머리가 좀 아픈다거나 뭐 그런 부작용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뭐 2, 3일 정도 지나면 그런 부작용은 없어지고 뭐 특별한 부작용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찾아와 보기로는 한 뭐 1년에서 2년 동안 장기 복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식욕을 억제하는 약이고요. 그리고 이게 장기간 보유해도 괜찮은 약이라고 나와 있어서 소비자들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고유의 리프팅은 앰플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가 않았네요. 굉장히 그 당시 인기가 많았었고, 뭐 최근에 게리 뷰티라는 뷰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또 이한희 씨가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인기를 지속적으로 끌지는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들었었는데요. 어쨌든 벨빅이라는 비만 치료제 앞으로 좀 지켜보겠고요. 일동제약의 부담 요인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부담 요인은 리프팅이 잘 팔렸다라고 하면 주가가 뭐 안정적인 상승을 이제 보였겠죠. 뭐 그런데 실적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그것이 주력 품목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그로 인해서 한 차례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면 조금 이제 부담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부담은 좀 실적 대비 좀 시가총액이 좀 높다. 고평가다라는 우려들은 언제든지 부각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전에 이제 녹십자가 동사의 지분을 29% 거의 30% 가까이 뭐 확보를 했죠. 그래서 한번 급등이 나왔던 적도 있었는데 실제 일동제약 과의 지분 차이가 이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마디마디 녹십자의 행보에 따라서 주가는 뭐 상한가도 가고 급등이 나오고 뭐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주총 때 일전에는 녹십자에서 어떤 뭐 지주회사 설립을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던 부분을 녹십자 측에서 29%의 지분을 가지고 이제 막았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주총 때에서 이제 만기가 된 사회이사, 이 사회이사를 녹십자 측에서도 선임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일동 측에 그냥 한 발 물러서면서 일동 측이 제시한 사회이사 감사를 선임을 시킨 것 같아요. 뭐 이로 인해서 녹십자 쪽이 한 발 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이제 제기되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녹십자의 행보에 따라서 언제든지 급등락이 가능하다는 점은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쨌든 화장품이라든가 혹은 비만 치료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뭐 성장 동력으로서 혹은 뭐 실적에 끼친 영향이 크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현재는 녹십자의 행보에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녹십자의 어떤 행보에 따라서 주가는 출렁거리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런 점을 약점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녹십자가 일동제약의 지분을 20%나 갖고 있다는 부분은 또 녹십자 측에서도 어쨌든 일동제약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될 테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다는 점, 약점이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일동제약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화장품 쪽으로도 뭔가 이제 요즘 코스메티컬이라는 게 또 유행이니까 의약과 화장품이 결합된 쪽도 유행이니까 화장품 쪽으로 뭐 마케팅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신제품을 내놓는다든지 이런다면 또 모멘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앞으로 주가 모멘텀? 아마도 이제 최근에 이제 벨빅 같은 경우가 굉장히 효과도 좋고 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뭐 인기가 있는 그런 제품인데 회사 측에서 그다지 홍보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출시 2월달에 했는데 아마도 녹십자에 대한 어떤 뭐 조금 경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녹십자 측에서 이제 일동제약에 대한 어떤 매력도를 가지고서 지분이 늘어난 것 같은데, 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부분들은 녹십자의 어떤 아라노메 골드라든가 제약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동제약에, 일동 후디스라는 쪽에 좀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회사 일동 후디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이제 유아용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일동 후디스를 비롯해서 일동제약 쪽에 대한 어떤 관심 쪽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일동 후디스의 지분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관계죠? 일동제약이? 그렇죠.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회사니까, 네. 예.
네, 일동후디스 같은 경우는 사냥 분유. 많이들 아실 겁니다. 네, 그렇죠. 엄마들, 예, 애기 엄마들이 분유를 먹여도 좀 좋은 분유를 먹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사냥 분유가 우리 인체 성분이랑 비슷한 그 우유를 생산한다고 해서 좀 이런 부분들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요. 사냥 분유 만드는 업체네요. 자, 그러면 일동제약 그렇게 뭔가는 어쨌든 좀 가능성들은 여러 가지로 내포하고는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도 앞서서 해주셨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현재 주가가 17,850원입니다. 어떤 전략 세울까요?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녹십자에서 뚜렷하게 이제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강력한 상승을 단기간에 보이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예. 그리고 얼마 주총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참가자들의 실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아직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이고. 그러나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부분들과는 딱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화장품이라든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성장 동로에 대한 기대는 작동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녹십자의 어떤 행보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는 약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것이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 한다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변동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주가가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출렁거림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래쪽 변동보다는 녹십자의 행보에 따라서 뉴스플로가 전개가 된다라면은 상방의 변화가 좀 더 크지 않겠나,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 모아가는 이런 전략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7,0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길게 3만 원까지 네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 16,000원 제시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동제약의 주가는 2008년도에 3,000원 선 아래에서 지금 현재 주가 17,800원 선까지 계속적인 추세적인 긴 관점에서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숨겨져 있는 테마 궁금하시죠? 일단 제약과 화장품 분유 쪽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동제약에 숨겨져 있는 테마는 리프팅 앰플과 비만 치료제, 녹십자의 지분 인수였습니다.